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4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14일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별로 영향가가 없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 그냥 경매 이야기니까. 지금 이야기가 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도 또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마침 이번에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바가지를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경매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매도자가 됐든 중개인이 됐든 매수자 입장에서는 항상 뭐예요? 바람잡이들이 있죠. 그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조금 마음에 들어요라고 하는 순간 안 깎아주려고 하는 뭔가 그 딜의 묘미가 있죠. 자, 경매는 딜할 필요가 없죠. 내 의사 표현만 일방적으로 하면 됩니다. 상대방은 지금 묶여 있는 포로 상태죠. 저도 지금 제 물건이 경매하고 공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 소개할 겁니다. 제가 지금 경매와 공매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다 이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부동산 유통 혁명가다라고 이야기하는지에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이제 여기 좀 있지만 일단 먼저 꼭 기억하실 거는 경매를 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가격으로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산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 객관적인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겠지만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만 수만 명이에요. 예? 수천 명이 아니라 그건 변호사도 뭐 만 명이 넘는데 지금.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돈 되는 부동산을 보고 있어요. 또 모든 부동산 물건은 어디를 통해서 경매에 나와요? 법원을 통해서 나오죠. 법원 직원들도 보고 있고 그 사람들도 다 박봉에 좋은 땅 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 은행하고 관련돼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담당자들도 법원 경매 물건을 다 열심히 보고 있어요. 자기네 회사 물건이든 뭐든. 동네 공인중개사들 당연히 보고 있죠. 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경매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왜 좋은 물건을 사지 못할까?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경매로 남들보다 싸게 산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바가지 안 쓰고 산다. 그러면 내가 얼마 입찰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권리 분석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 눈탱이를 쓰죠. 경매할 때. 그 가치 판단. 사실은 이제 그럴 때 제가 필요하죠. 제가 뭐 경매 이렇게 업무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물건을 갖다가 내 감정이입이 됐을 때 이제 제대로 좀 가격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이 가장 큽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무조건 돈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봐서 무조건 싸니까 이건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획일화된 물건, 아파트 같은 경우고,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그 각자만의 기준이 있죠. 그 의미 부여가 다 각자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채팅창에 해주신 우진 씨처럼 아트 하시는 분들은 감성 자체가 또 아트들이기 때문에 그 아트 하시는 분들은 그죠. 내가 조금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거를 원해요. 그죠? 근데 반면에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 나는 일단 금전적인 이익이 좋아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실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실리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실리가 중요하냐, 어떤 자기 삶의 가치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때는 실리고요. 나의 삶을 위해서는 가치 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물건은 저희가 지주클럽이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그 운영이 됐다라고 하고 우리 지주클럽 회원들이 지금 다들 뭐 이렇게 컨디션이 좋다.
제가 컨디션이 좋다라고 하면 반드시 제가 작업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 물건은. 그런데 저희가 일단 지금 정한이가 지금 메롱 상태이기 때문에 예, 입맛만 다시는 거죠. 근데 참 다행이에요. 예, 그 우리가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걸 추구하다가 큰 거를 놓치죠. 아, 오히려 그 잘 나갔으면 이런 물건을 덥석 예, 했겠죠. 했는데 어, 못 나갔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더 살펴야 되는 거죠. 경매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뭐예요? 고민을 더 많이 하죠. 내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이 많으면 좀 아무래도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게 됩니다. 예, 목돈이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근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사고 싶어, 그래도 사고 싶어. 막 하면은 그죠. 예, 진짜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이 경매하는 게 예, 때로는 좋긴 한데 또 예, 하여튼 예, 또 이야기가 또 옆으로 샌다. 예, 이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18,000평이에요. 18,000평이고 땅만 우리 뭐 건물은 치우고 봅시다. 18,000평이고 땅값이 우리가 토지 가격이 감정가로 기준을 했을 때 있는데 그죠? 뭐 어쩌저쩌저 번지수가 되게 많죠? 야, 18,000평. 예, 우리는 이거보다 평수가 더 많아요, 지금. 씨, 내가 그 이자 내느라고 내가 아주 진짜. 예, 66억입니다. 67억입니다. 땅값만. 땅값만 67억이고 건물값이 50억이에요. 예, 그리고 제시의 건물은 뭐 무시하고. 그래서 120억인데 이게 지금 땅값만 60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값만. 땅값만 60억인데 18,000평에 6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1,800평이면 6억이죠. 1,800평이면 6억이에요. 180평이면 6천만 원? 좀 비싸다 생각되지 않아요? 땅값 자체가 이게 비싼 거예요. 이 지형이나 뭐나 봤을 때 규모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 비싸고 건물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지역 여기가 이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보성군 저 벌교 저 남쪽 끝이다 보니까 비싼 겁니다. 땅값 자체는. 그런데 이제 이게 근린 시설이라는 거와 여기가 농지가 아니고 그죠? 온천 지구로 되어 있으면서 휴양 개발 진흥 지구라는 뭐 그럴듯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땅값 자체가 지금 크게 잡힌 겁니다. 크게 잡힌 건데 이런 물건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 이제 뭐 유치권이나 뭐나 이런 건 사실은 좀 의미가 없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개미들이 모여서 우리 소액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물건이에요. 물건인데 제가 지지클럽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땅값으로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공투를 해가지고 이거를 산다. 그러면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거를? 네? 이렇게 싼데 18억인데 평당 지금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인데 평당 10만 원인 거예요. 그죠? 지금 떨어진 가격이 평당 10만 원인 거예요. 야, 거저 아니에요? 거저? 평당 10만 원. 임야가 아니에요. 그죠? 임야가 봐시고 하지만 이쪽 일대가 어찌 됐든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온천도 있고 뭐도 있고. 예.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도 그렇고 계속 좀 언급을 할 겁니다. 예, 언급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어차피 바람잡이니까 그리고 제가 지주클럽 운영을 10년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21세기의 부동산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뭡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21세기 앞으로의 부동산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100년 동안, 1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하드웨어로 인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을 내가 거스를 수 없으니 우리 지관들을 통해서 지관 아시죠? 그 땅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적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아니면은 생활이 윤택한 곳, 물이 잘 나오고 농사가 잘 지을 수 있는 땅들을 골라서 살았죠. 그러니까 좋은 땅을 골라야만이 효율성이 좋은 시대가 이제 과거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한반도를 선택했죠. 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한반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를 새가 없어요. 예, 전 세계에서 아마 인구가 제일 섞이지 않은 곳일 거예요. 우리 뭐 일본은 걔네들은 뭐 그 인가 그 인류로 치면 안 되고 일본 애들은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한쪽 귀퉁이에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인종학적으로도 우리가 혼혈이긴 해도 우리 민족이 순수한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몽고가 들어왔어도 그냥 갔잖아 걔네들은. 그죠? 우리 중국처럼 막 이놈저놈 막 섞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저기 뭐야 맹장이죠 맹장. 그죠? 한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 맹장이에요 맹장. 예? 창자의 주류가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우리 민족들을 부지런하게 만들었죠.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 예, 땅을 고르는 바람에 예. 자 오늘은 사실 요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계속 오랫동안 제가 다룰 거예요. 누가 낙찰이 되든 뭘 하든.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물건인데 이게 서울에 나왔다고 봅시다. 경기도에. 그러면 가격이 이게 지금 얼마짜리 나올 거냐.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1000억대에 1000억대. 그러니까 1000억대 물건이 100억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서울 한복판으로 갔다. 그러면 1조에 1조. 1조인데 1000억대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체가. 이런 물건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지방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손톱부터 이상이 생겨요. 손톱이나 발톱 그리고 진맥을 왜 심장에다 대고 심장 뛰는 걸 맞춰보죠. 왜 끝에서 맞춰요? 심장 뛰는 걸. 이 사람이 아픈데 진맥을 여러분들 보면 거의 손 끝에서 우리가 진맥을 한의사들이 잡잖아요. 근데 우리 양의사들은 여기다 청진기에다 대고 여기 가까이 듣잖아요. 그죠? 가까이 소리가. 예. 가까이 들으면 심장 소리밖에 안 들려요. 우리가 어떠한 거를 측량할 때, 측정할 때, 기준을 잡을 때 중심지는 변화를 잘 못 느낍니다. 그죠?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고기가 물 한가운데 있어요. 그럼 얘는 저수지 물이 마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잘 못 느껴요. 물 끝자리에 있는 데서는 물이 조금만 말라도 그죠?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죠. 자체가. 우리 신체의 몸에 이상이 오면 우리 피부, 겉으로 나타난 피부, 우리 발가락 뭐 이런 데서부터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중요 부위는 늦게 나타나요. 왜?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 신장병, 저희 당뇨 하신 분들 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심장은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청진기를 대고 백날 진단을 해봤자 심장 잘 도는데? 피 잘 들어오고 잘 나가는데? 뭐가 문제야? 그죠? 저 발가락 끝에 가서 피가 도는지 안 도는지를 봐야만이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이, 그죠? 지방 외곽이 무너지고 있는데, 서울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래도 서울은 안전해. 놀고 있네요. 서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방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보성을 갖다가 지방 사람이 가겠어요? 촌놈이 촌 구경하러 가겠어요? 옥천 사람들한테, 제가 옥천이니까. 충북 옥천입니다. 옥천 사람한테 야 보성에 녹차 마을 가자 구경하러. 야 이 새끼야 거기를 뭐하러 가 그러지. 우리 충청도 뭐하러 가. 어? 야 뭐하러 가. 안 가. 날 추운데. 서울 사람한테 우리 보성에 녹차밭이 있는데 예? 이 갑갑한 도시를 떠나서 그 있잖아요 조용필 뭐 여행을 떠나요 뭐 하는 제가 노래 부르면 민망하니까 예?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안 가기 때문에 지방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왜 안 와요? 지방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서울 삶이 힘들어.
서울에서 버티기도 힘든데 어떻게 지방에 내려와요. 이게 이 사람들이 못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지방 끝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아직 상권이 있는 것 같고 부동산이 돌아가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인구에 대한 변화에 대한 짐작도 자, 서울 시내에서 10년 전, 20년 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고령화되면 사회가 망가질지 몰라요. 젊은 애들이 자꾸 오니까 지방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체가.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지방에서는 먼저 나타났다고요. 네? 이거를 이 진짜 모질란 새끼들 그 서울 애들 그 참내 모질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똘똘한 서울 집안채 놀고 있네 씨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체를 보세요 신체를. 우리 눈빛 그죠? 우리 눈동자가 저도 눈동자가 초롱초롱한가요? 뭐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황달이 있거나 뭐 제가 뭐 매일 술을 먹어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 눈의 시력이 나빠지는 게 뭐예요? 우리 혈관의 거의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눈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생기나 뭐나 감정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피가 도달했을 때 저 발바닥은 뚝살도 있고 혈관이 가늘긴 해도 많진 않아요. 그런데 눈은 가는 혈관이 미세혈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을 관측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우리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음? 우리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 우리가 서울이 아무리 지들이 잘 나간다 뭐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 지방을 다 땅으로 기초로 바탕으로 해서 서울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바탕으로 서울이 있는 거지. 예? 이 물건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복합적으로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경매 물건에서 사실은 돈 되는 물건은 이렇게 지금 10분의 1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어야 사실은 돈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왜 안 할까 사람들이. 그죠? 아니 야 돈 된다는데 너만 똑똑해? 다른 놈도 해야지. 예? 이게 지금 감정가에 거의 10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자체가. 예? 이제 더 떨어지면 경매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경매는 넣은 쪽에서. 예. 어, 그죠? 12억이고. 12억 4,800. 33억이죠. 채권 합계액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이 가격이면 떠안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아무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물건인데 자, 우리 꼭 기억을 한번 그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지금 핵심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18분 동안. 하여튼 바람잡이에요. 경매라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아, 제가 이제 그 얘기했었죠. 아유, 참, 하여튼 우리가 이 안 하던 멘트를 하려면 좀 힘들어요. 자, 정리. 고대에는 그죠? 고대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 석기 시대에는 굴이 있어야 돼요. 굴이. 순수한 자연 환경을 찾았죠. 찾아서 그곳에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그게 이제 부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하고의 권력 관계가 있었던 거죠. 이게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에서 있었던 왕조들은 기본이 500년이에요. 신라 1000년, 뭐 고구려도 뭐 사실 그 위때까지 가면 기본적으로 백제니문에 다 500년씩. 고려 500년, 조선 500년, 그죠? 예, 일제 500년. 자, 왜 이쪽은 500년씩 가냐? 여기가 오기가 애매하잖아. 그죠? 예, 일부러.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 시대에 들어서면서 주변과의 권력 관계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이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또 뭐 우리 실크로드 교육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하여튼 내가 그 전에는 인구 밀도가 낮을 때는 순수한 자연 환경이 우리 인류한테 필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부동산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 부동산을 찾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필요해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권력이라는 국가 권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을 선택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산업화됐어요. 산업화되면 이제 그것이 더 디테일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단순히 국가 권력이 아니라 여기다가 내가 이거 과거에는 내가 건물을 어떻게 짓든 농사를 짓든 여기다가 항만을 파던 뭐를 하던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산업화되면서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해요. 그죠? 국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뭔가를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는 집만 져 그러면 집만 져야 되고 여기다가는 공장만 져 그러면 공장만 지어야 돼요. 이 땅은 농산만 지어 그럼 농산만 지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변화하면서 그죠? 인간의 어떤 삶 자체나 경제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이제 뭐가 중요해졌어요? 국가가 만드는 다리, 철도 아니면 어떠한 우리가 단체로 뭔가 이렇게 그 지역의 도시가 만들어진 형성, 건물 이런 거에 의해서 상권이 형성되고 그 지역의 땅값이 요동쳤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뭐예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그죠? 이게 그 컴퓨터의 발전사하고도 비슷하고요. 우리 음식이나 요리를 봐도 비슷하죠. 그죠? 예전에는 무조건 먹잇감만 잡으면 됐어요. 그러다가 보관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관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는 뭐냐면 산업화되면서 음식을 효율적으로 그 식량을 공급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면서 공장에서 이제 그 식량 우리가 뭐 라면도 만들고 뭐 대규모로 뭐 재배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식량이.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배돼지가 부르니까 무슨 뭐 셰프 다 나와가지고 또 지랄들 떨죠. 부동산이 과잉입니다. 이제 핵심을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세련돼질 거예요. 많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핵심을 이야기할게요. 21세기 부동산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상가가 10개가 있어요. 식당을 하는 가게가 10개가 있고 그 뒤에 큰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의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좀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더라도 한 150명, 130명까지 A라는 집은 손님이 차요. 10개가 있으니까 1번서부터 1번은. 그리고 한 5등 정도 하는 집은 한 100명 정도가 들어와요. 평균치죠. 그죠? 여기 식당이 10개가 있고 그 식당을 이용하는 공장 사람이 1000명이 있으니 100명씩 들어가면 되는데 음식을 좀 잘하고 아니면 주인장이 좀 이뻐. 우리 뭐 이거 뭐 젠더 차별 뭐 이런 걸로 가면 안 돼요. 이쁜 거 아니 주인장이 주방장이 정우성이야. 예. 장동건이야. 그러면 뭐 더 가잖아 언니들. 글로.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남자들이 뭐 여자들은 더 하면서 남자들만 뭐 예? 아니 세상에 자기 마누라 빼고 다 이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쁜 여자가 결혼했어도 내 마누라만 제일 관심이 안 가. 그건 어쩔 수 없어. 자, 1번부터 자 10번까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1000명의 공장의 사람들이 점심을 먹을 때 음식이 맛있거나 이쁘거나 뭐 인테리어가 좋거나 조금 더한 집에 손님이 더 가겠죠. 하지만 그래도 제일 못하는 집도 50명은 손님이 가요. 그러면 제일 장사가 안 되는 집도 그럼 여기는 왜 갈까? 일단은 늦게 와서 자리 못 잡은 사람들, 줄 서야 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간다고. 조금 해도.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매일 최소한의 음식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장사가 안 돼도 오는 사람만 오니까 뭐 좀 약간 재료니 뭐니 좀 더 싼 걸 쓰겠죠. 이쪽은. 그걸로 맞추려고 그러겠죠.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어차피 손님들이 100%가 넘어가니까 재료를 좀 더 좋은 걸 써도 되죠.
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공장에서 감축을 했어요. 500명을.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번서부터 10분까지 모든 사람들의 매출이 어떻게 해야 돼요? 50%로 줄어야 되죠? 그런데 최소한 가게에 월세를 내고 주인이 돈은 못 벌더라도 현상 유지를 되려면 50명의 손님은 받아야 된다라고 합시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원이 50%로 감축이 되면서 첫 번째 집은 그래도 100명이 넘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안 줄어. 두 번째 집은 100명이 넘었는데 100명이야. 세 번째 집은 70명? 80명? 안 돼요. 여기가 50명이 되는 거예요. 세 번, 네 번째 집이. 뒤에 5개 집이 문을 닫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거 되게 이해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집이 전체 수요가 50%로 줄면요. 50%로 줄면 첫 번째 집은 오히려 늘거나 앞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늘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집이. 예? 식당 수가 줄어들면서 기다려도 예전에는 좀 장사가 안 되는 집에 좀 맛이 떨어져도 그 집에 갔는데 이제는 기다려도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자체가. 예. 여기 더 몰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여기까지는 유지가 돼.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오면 이제 뭐예요? 그 아까 중간 정도 했었던 집이 이제 50%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50%도 아니에요. 50%도 안 돼요. 독점이 더 심해지고 여기만 돌아가. 5개 식당만. 예? 그 중에서 3개만 영업이익을 내고 2개 식당은 마지못해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나머지 6위서부터 10위까지는 싹 닫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냥 퇴출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IQ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적 지능 문제라고. 지금 부동산에 주둥이만 떠드는 막 그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는 뭐냐면 전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다 시장이 그 수치만큼 떨어진다라는 이런 단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암기는 잘하고 학교 시험은 잘 봤을지 모르지만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전체 매출이 감원을 하면 50% 줄을 거 아니에요. 줄을 건데 제일 아까 안 좋은 식당에 갔던 사람들은 왜 여기 간 거예요? 공장에서 늦게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서부터 5번째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마지못해 시간 안에 먹어야 되니까 여길 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사람이 50%로 줄었으면 이제는 식당은 어차피 식당이 자리가 더 많아.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굳이 여기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자기네들도 더 좋은 식당으로 늦게 나와도 좋은 식당에 자리가 비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5위권 안에 있는 집들이. 그러면 이게 반복이 되면 6위서부터 10위까지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최소 운영을 하기 위한 50명을 못 받아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야. 문을 열으면 손해인 거예요. 가게세를 내가 내면서도 문을 닫아야 돼요. 왜? 문을 여는 순간 전기요금부터 해서 음식 재료니 뭐니 내가 식당 음식을 준비해 봤자 그죠? 몇 사람 팔기 위해서는 재료 순환이 안 돼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예? 그 최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집들이 다 떨어져요. 그들이 말하는 폭락론으로. 다 떨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그래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위로 간다고 더 좋은 집으로 계속 위로 딸려 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빌라하고 연립주택이 왜 작살이 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아파트들을 계속 저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뭐 대출해주지, 장기 임대해주지 뭐하자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아파트로 가잖아요.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20년 전보다 지금 월세가 쌉니다. 여러분들. 같은 수준의 물건을 봤을 때 물론 뭐 아닌 지역도 있지만 지방은 더 심해요, 이게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꾸 위로. 우리가 그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게 폭발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위에는 그냥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 똘똘한 집 한 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개소리고
이 기본 수익률이 안 나오는 부동산만 쌓이면서 공실만 많아지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이를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택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그죠? 강남에 아파트 산다고 해서 저기 도봉구에 아파트 산다고 해서 뭐 못 살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택은 수요가 되게 범용적이에요. 아주 대중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예? 주택을 어, 사용할 수 있죠. 물론 뭐 좀 디테일함에 들어가면 뭐 항상 모든 건 달라지지만 그런데 우리 이런 그 상업용 건축물 있잖아요. 상업용 건축물은 다르죠. 상황이. 과거의 상업용 건축물은 우리가 주로 뭘로 사용했어요? 판매를 하기 위한 장소였어요. 판매를 하기 위한 장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온라인으로 넘어갔죠. 상업용 건축물이 아니어도 내가 물건을 파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생산을 하기 위한 공장이나 보관하기 위한 창고, 건축물 빼고는 뭔가 이 건물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상업용 건축물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제일 큰 판매가 이제는 이 건물이 아니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온라인이 되면서. 심지어는 우리 음식도 이 건물이 아니어도 돼.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매장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꼭 손님을 받기 위한 홀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이제 시장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들이 어떻게 쓰여야 되냐는 거예요. 사무실 용도로? 지금 사무실도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특히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이런 어떤 이벤트를 이용하는 숙박시설, 이것도 이제 숙박시설이긴 한데, 이벤트를 이용하는 건물 같은 경우, 누가 이거를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가장 큰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과거에는 하드웨어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문제인 거죠. 하드웨어는 충분해. 예? 예전에는 교통이 어렵다 보니까 교통편이 좋은 곳이 장사 목이 좋은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노각지 이야기한 거고 역세권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코노각지의 역세권에 맛없는 식당 열으면 손님 개미 하나 안 들어가요. 저기 멀리 있어도 맛있는 식당이면 거기 이모가 이쁘면 거기 주방장이 잘생겼으면 간다니까 사람들이. 컨텐츠 누가 할 거냐. 그럼 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컨텐츠 중에 또 중요한 요소가 이 컨텐츠가 좋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이게 홍보 효과.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와서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주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뭐냐면 백종원이라는 인물 때문에 언론사들이 거기를 취재를 하고 그 취재가 일반 대중한테 홍보가 된다는 거예요. 100원짜리 전단지 100원짜리를 갖다가 뿌리는 것보다 100원짜리를 갖다가 여러분 1000만 명한테 뿌리면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 그죠? 100원짜리 여러분들 1000만 개의 휴대폰에 문자를 하나 보내는데 100원입니다. 여러분들 공짜로 보내는 거 같죠? 이거 100개 이상 보낼 때는 유료로 결제해야 돼요. 100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개를 보내면 여기서 예산에서 국밥집을 하겠다라고 1000만 개를 보냈을 때 몇 명이나 올까요? 10억을 쓰는 거예요. 10억을. 그죠? 아니다. 예, 1000만 명에 보내면 10억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백종원 씨가 예산에서 뭘 한다고 하니까 1000만 명 이상이 100원짜리 전단지보다 더 큰 신뢰를 가지고 더 많이 봐주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그 광고 효과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땅값만큼 이상의 광고 효과를 갖다가 거기 써준 거예요. 이게 광고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어? 그 외국에서 누가 이벤트를 하면서 컨테이너에다가 뭐 한 100만 불, 한 10억 원을 갖다가 공중에서 뿌렸어요. 자,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주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 기사 10억 하나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매스컴들이 그걸 다뤄줬단 말이에요.
10억 가지고 내가 어떠한 걸 알릴 수 있어요? 못 알리잖아요. 그죠? 이벤트로. 예? 10억을 써도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걸 알릴 수 있냐고요. 컨텐츠, 진짜 잘할 수 있는 컨텐츠와 그걸 알릴 수 있는 광고. 이 두 가지 힘이 없으면 이제 상업용인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을 살릴 수 없어요.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가 있어도 소비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 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지금 두 분이 듣고 계신데, 예, 댓글이 없어서. 자, 이 물건은 제가 좀 계속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주클럽이 10년 동안 헤맸었던 거, 처음에 뭔가 되는가 싶다가 10년 또 그 한 5년 동안 헤매는 과정에 뭐 쓰레기들이 또 한몫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좀 더 성숙하지 못했던 거. 그죠? 예. 하여튼 어찌 됐든 예. 130억짜리가 18억이랍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참. 서울에 아파트 하나 팔면 여기 시골에 와서 18,000평을 살 수 있어요. 와, 뭐 인생 뭐 있어? 예, 예. 21세기의 부동산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명심하시고요. 예,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정한영이 했습니다. 예, 정한영이 했습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컨텐츠죠. 예, 그 컨텐츠고 그 컨텐츠의 핵심 중에 하나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된다.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